안녕하십니까. 또 만났네요. 자, 오늘 수학 시간이죠. 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4단원 선생님이랑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단원 약분과 통분. 약분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 그리고 통분은 분모를 공배수로 같게 하는 것. 두 분모를 공배수를 이용해서 같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었죠. 둘 다 결국 크기가 같은 분수다. 자, 요게 이제 4단원에서 여러분 배우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분수의 크기를 자, 비교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수업에 앞서서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약분을 해야 될까? 자, 통분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는 분수의 크기를 자,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첫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약분을 사용해야 될지 통분을 사용해야 될지를 물어봤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분수 개념에 따르면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위 분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위 분수. 선생님이 단위 분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던 분수, 5학년 때 배웠던 약분과 통분,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 이 단위 분수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려면 단위 분수가 같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12분의 7과 12분의 5라는 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2분의 7은 12분의 1이 7개 있는 거죠. 그리고 12분의 5는 12분의 1이 5개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12분의 7과 12분의 5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왜냐면 한쪽은 12분의 1이 7개고 12분의 5는 12분의 1이 5개니까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단위 분수가 다른 상황. 자, 9분의 5 같은 경우는 단위 분수가 9분의 1. 자, 12분의 7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분수가 12분의 7. 자, 이렇게 단위 분수가 다른 경우에는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 분수가 뭐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 분수는 첫 번째로 분자가 1인 분수를 의미해요. 자, 분자가 1이면 다 단위 분수가 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자, 분자가 1만 되면 단위 분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단위 분수의 기본적인 뜻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기준을 똑같이 몇 조각으로 나누었는가가 자, 단위 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준은 1이라고 했죠. 자, 1을 4조각으로 나눴으면 단위 분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1을 28조각으로 나눴으면 단위 분수는 28분의 1이 되는 거고, 1을 57조각으로 나눴으면 단위 분수는 5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 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단위 분수의 분자는 어차피 1로 다 똑같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들려면 자,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 자, 우리 배웠죠? 그 이름하여 아주 유명한 통분입니다. 통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했고, 자, 이때 그 같은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통분이라는 개념은 뭐냐? 분모의 공배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9분의 5와 12분의 7을 자, 9와 12를 똑같은 숫자로 만들려면 더 이상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아질 수가 없죠. 자,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9의 배수가 되면서 12의 배수가 되는 9와 10의 공배수를 찾아라. 결국 이 말이 통분해라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통분하는 방법으로는 자, 첫 번째 방법. 자, 분모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분모의 곱을 이용하면 된다. 자, 두 분모를 곱해버리면 공배수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9분의 5와 12분의 7을 자, 통분한다고 했을 때 9에다가 12를 곱하면 또 9에다가 12를 곱하니까 9의 배수도 되죠. 자, 12에다 9를 곱해도 12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두 분모를 곱한 숫자는 공배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모가 커지다 보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자, 복습을 했었죠. 자, 분모의 곱, 즉 분모의 곱을 구하면 공배수기 때문에 자,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배수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자, 최소 공배수.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또 공배수를 구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9의 배수도 되고 12의 배수도 되는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통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꼭 통분하는 방법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분하는 거.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먼저 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부터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1은 자,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통분하는 거예요. 자, 통분은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자, 통분. 그래서 결국 분모의 공배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 2단원을 할 줄 알아야 자, 이 4단원을 할 줄 아는 거고, 2단원, 4단원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배울 5단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분의 5와 12분의 7을 한번 누가 더 큰지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할 때마다 좀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다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분모. 자, 통분 방법 1을 먼저 해볼게요. 자, 공통분모는 분모의 곱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12 곱하기 9는 108. 자, 108이 공통분모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통분을 해볼까요? 자, 봤을 때 자, 우리가 분모의 곱이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9분의 5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12를 곱하면 되고, 12분의 7에다가는 분모 분자의 9를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이유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08분의 60, 63이 되고, 좀 너무 먼저 나갔네요.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뭐 빨리 나왔지? 자, 63이 되고, 자, 결국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죠? 108분의 60과 108분의 63. 자, 단위 분수가 108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12분의 7이 더 크다. 두 분수의 차이는 108분의 3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나요?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크기 비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분모를 공통되는 공약수로 계속 나눕니다. 언제까지? 그 남은 숫자가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분모의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누는 겁니다. 공약수로. 자, 그래서 9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 2를 사용했죠.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자, 공통 분모는 니은자로 곱해주는 거. 만약에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3이 됐는데 자,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 니은자로 곱해준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공통 분모는 3 곱하기 3 곱하기 4 9, 4, 36 108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36에다 3을 곱하면 108이 되죠. 아, 두 분모를 곱한 숫자는 공배수가 되는구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더 작은 공통 분모를 구할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36이기 때문에 좀 통분하기가 편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에다가 4를 곱하면 분모가 36이 되죠? 그러면 분모에다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4를 곱해줘야 됩니다. 12를 3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죠? 단위 분수가 36분의 1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36분의 20과 36분의 21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36분의 1만큼 12분의 7이 더 크네요. 엄청나게 작은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통분을 이용해서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자, 방법 1의 결론은 뭐냐? 자,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방법 1의 결론은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라는 겁니다. 단위 분수가 똑같다면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크기가 큰 분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인데요. 그러면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어떨수록 더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없겠지만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인데 분자가 같으면 어떨까?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분자가 같은 분수가 있어요. 자, 분자가 같은 분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당연히 2분의 1이 크다. 라고 우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인데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클수록 작은 분수구나. 거꾸로 말하면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방법은 분자를 같게 만든 후에 분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 이 방법 2를 사용하냐면 7분의 2와 13분의 4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분모를 통분하려고 봤더니 분모의 곱을 일단 보니까 13 곱하기 7 공통분모가 91이에요. 91.
13은 곱해야 되고 7을 곱해야 되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조금 계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분자를 한번 보세요. 2랑 4. 2랑 4. 아주 친근한 숫자죠. 2에다가 2만 곱하면 4가 돼요. 그죠? 그러면 13분의 4는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을 다시 말로 설명을 하면, 자, 공통분모는 7 곱하기 13이죠. 91. 최소 공배수 구해도 맞습니다. 7과 13이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91이라는 좀 큰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통 분자. 이건 없어요.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만들기가 편하죠. 자, 뭘로 만들면 되냐면 4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분자만 똑같이 만들어도 분모를 비교해서 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7분의 2는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서 14분의 4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결국 7분의 2가 14분의 4가 되는 거죠. 7분의 2와 14분의 4는 크기가 같죠. 자, 그래서 결국 14분의 4와 13분의 4의 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죠.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자, 분자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걔가 더 큰 겁니다. 이게 더 훨씬 쉽지 않나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개념은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다. 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91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방법은 책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것, 단위 분수를 똑같이 만드는 건요, 분수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었죠. 4분의 1이 1개면 4분의 1, 4분의 1이 2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면 4분의 2. 예를 들어 4분의 2랑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 자, 이렇게 단위 분수를 똑같이 맞추는 건요,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자를 갖게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통 분자라는 거는 분수 연산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해봤자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4분의 4와 13분의 4를 더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분자를 갖게 해서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모를 갖게 하는 게 분수의 연산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꼭 분모를 갖게 만들어야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갖게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분자도 똑같이 만들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3.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분의 1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2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 절반, 좀 더 여러분틱하게 표현하면 반띵. 자, 절반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활용해서, 자, 우리가 본능적이 아니라 분모와 분자를 잘 살펴보면 2분의 1보다 큰 분수와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기 비교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통분할 필요가 없다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자,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자, 2분의 1을 분모를 4로 표현하면 4분의 2.
분모를 6으로 표현하면 6분의 3. 분모를 8로 표현하면 8분의 4가 되죠. 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의 분모와 분자를 보시면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1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되고 3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되고 4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된다. 자, 우리는 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와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의 규칙은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음 분수. 자, 4분의 1은 4분의 2. 2분의 1보다 크기가 작죠? 6분의 2는 6분의 3. 2분의 1보다 크기가 작죠? 자, 8분의 3은 8분의 4. 2분의 1보다 크기가 작죠? 자, 여기에서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보면, 자, 분자에다가 2를 곱했을 때 분모보다 어때요? 1에다가 2를 곱하면 4보다 작죠? 2에다가 2를 곱해도 6보다 작죠? 3에다가 2를 곱해도 8보다 작죠?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값보다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4분의 1, 6분의 2, 8분의 3과 같이 2분의 1보다 크기가 작은 분수들의 특징을 보면 분자에다가 2를 곱했을 때 분모값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수는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40이라고 했을 때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40에다 2를 곱해봤자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분의 40은 2분의 1보다 작다. 자, 반면에 100분의 53이라고 했을 때, 자, 53에다 2를 곱하면 106이 되기 때문에 요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2를 곱했을 때 분모값보다 작으면 이거는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4분의 3은 4분의 2, 즉 2분의 1보다 크죠. 6분의 4, 6분의 3, 즉 2분의 1보다 크죠. 8분의 5, 8분의 4, 즉 2분의 1보다 큰 분수입니다. 다 2분의 1보다 큰 분수예요. 자, 이 분수들의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비교를 했을 때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분모값보다 어때요? 크죠? 자, 3 곱하기 2는 6, 4보다 크죠? 4 곱하기 2, 8, 6보다 크고 5 곱하기 2, 10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분자에다가 2를 곱했을 때 분모보다 크다. 자, 이런 분수들의 특징은 2분의 1보다 큰 분수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를 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통분하려 하시지 말고 결과만, 배움 노트의 부등호 방향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아래 분수의 크기를 머릿속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결과만 작성하는 건데, 자, 딱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만 해보자면, 자, 4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큰 분수죠. 왜냐하면 분자에다가 2를 곱했을 때 6이 되기 때문에 분모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2분의 1보다 큰 분수구나. 절반보다 큰 분수. 자, 19분의 7을 보면 분자에다가 2를 곱하니까 14가 나오죠. 분모가 더 크네.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 크기 비교가 바로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모와 분자 값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세 분수의 크기를 머릿속으로 비교한 다음에 배움 노트에 결과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분하기 어렵게 일부러 아주 구질구질한 숫자로 선생님이 넣어뒀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분수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크기 비교를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 개의 분수가 있었을 때
뭔가 2분의 1보다 크고 작은 것을 미리 분리를 해 놓으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통분이지만 통분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세 번째 방법, 2분의 1을 활용하기. 절반을 활용해서 2분의 1이 가진 분모와 분자의 이 관계를 생각해서 크기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두 분수씩 통분을 해서 자,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 해보면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 자, 이런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 이렇게 두 분수씩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A랑 B랑 비교하고 B랑 C랑 비교하고 A랑 C랑 비교하는 겁니다. 총 통분을 3번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분수끼리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통분하는 거를 했으니까요.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분의 3과 6분의 5를 비교했을 때 4, 3, 12, 6, 2, 12 공통 분모를 12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2로 하면 분수가 이렇게 나오죠. 4분의 3은 12분의 9가 되고 6분의 5는 12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분의 5가 제일 크네. 6분의 5가 4분의 3보다 더 크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자, 6분의 5와 자 3분의 2를 크기 비교하면 공통 분모를 6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 6분의 4가 돼서 6분의 5가 3분의 2보다도 크네. 그럼 6분의 5가 제일 크죠. 마지막으로 자 4분의 3과 자 3분의 2의 크기를 자 비교해보면 공통분모를 12로 하면 되겠네. 자, 그럼 12분의 9와 12분의 8로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 2분의 3보다 더 크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면은 가장 큰 것은 6분의 5, 그 다음 큰 것은 4분의 3, 가장 작은 것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분수씩 통분을 해서 총 3번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이해되시나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두 분수끼리 통분을 합니까? 3개 한꺼번에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세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교과서를 보면 뭐 그림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수 한 번에 통분할 수 있죠. 아이, 선생님, 공통분모 구할 수 있죠. 세 분수를 곱하면 공배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공통분모는 4 곱하기 6 곱하기 3. 뭐 72 정도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세 분수의 곱으로 우리가 공통분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분을 3번, 6번 하는 게 아니라 3번만 하면 되죠. 2번씩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통분을 실제로 하면 72 만들기 쉽잖아요. 자, 4분의 3을 공통분모 72로 만들면 72분의 54가 되죠. 그죠? 자, 6분의 5를 공통분모 72로 나타내면 72분의 60 되고, 자, 3분의 1을 또 분모가
72인 분수로 만들면 72분의 48. 자, 이 계산이 맞겠죠? 맞을 겁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공통분모를 72로 표현해서 구하니까 크기 비교가 되잖아요. 6분의 5가 제일 크고 4분의 3이 크고 3분의 2가 제일 작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주 한 자리의 숫자지만 이 숫자가 커져버리는 경우에는 좀 통분하기가 공통분모가 막 몇 천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두 개씩 비교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어차피 세 분수의 곱을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배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공배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분모를 세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세 분모의 작을 것 같은, 세 분모의 곱보다 작을 것 같은 공배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자, 분모를 한번 보세요. 3, 4, 6입니다. 자, 여기서 좀 친한 분모들이 있어요. 3과 6을 한번 보시면은, 자, 6의 배수 있잖아요.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6, 12, 18, 24. 어차피 3의 배수랑 똑같아요. 그죠? 6의 배수랑 어차피 3의 배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결국 우리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도 세 수의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6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예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좀 더 큰 6과 4. 그러니까 3은 어차피 공배수가 3, 6, 9, 12, 15. 어차피 6의 배수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과 4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도 세 분모의 공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말을 최소 공배수라고 표현 안 한 이유는 최소 공배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6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기 때문에 6의 배수는 항상 3의 배수기 때문에 굳이 6과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6과 4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도 어차피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6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6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고 거기에 3의 배수가 그게 3의 배수가 되면 세수의 공배수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과 4의 최소 공배수는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니까 12가 나오네. 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12 3 곱하기 4잖아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모의 공통분모를 12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작은 수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요렇게 12분의 9, 12분의 8, 12분의 10. 아유, 사이좋게 12분의 1씩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공통분모로 세 분모의 가장 작을 것 같은 최소 공배수일 것 같은 공배수를 구하는데, 자, 먼저 서로 배수인 관계 분모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3과 6이 되는 거죠. 자, 6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굳이
3은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4와 6의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공배수가 3의 배수인지만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나왔고, 자, 12는 3의 배수죠? 그래서 12로 통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시면 여러분들 진짜 수학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기죠, 계산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자, 선생님이 자, 강조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생각해 보기. 이제 이거는 배움 노트에 작성하는데 좀 뭐 이런 문제를 내시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봅니다. 자, 과제 2번은 자, 분수 100개가 있어요. 자, 분수 100개. 아, 잔인하죠? 분수 100개를 줬어. 이 중에서 가장 큰 분수를 자, 찾으라는 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5분의 4, 99, 8분의 97, 99분의 98, 100분의 99, 101분의 100 중에서 가장 큰 분수는 뭔지를 써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배움 노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 문제를 냈을 때 맞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맞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랫도록 기억할 학생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개인적으로 배움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라고, 자, 과제 3번은 자, 아까 선생님이 세 분수를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공통분모, 이 세 분수의 공통분모를 얼마로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과제 3번. 하나 더 있네요. 과제 3번이에요. 자, 여기서 약수와 배수인 관계의 분모를 찾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3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차피 6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면 3의 배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6의 배수에 3 곱하기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자, 이 세 개를 다 통분하려고 하면 숫자가 좀 커지겠죠. 이거 중학생 언니나 오빠 있는 언니, 오빠, 누나, 형 한테 물어보면은 분명히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학생 방법이고, 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자, 정리를 하면,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자, 통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꼭 통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분의 1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분자를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통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분하는 거다. 자, 왜냐면 분수의 연산을 위해서 분수의 연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통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꼭 통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과제 74, 75 맞나? 수학 익힘책 50, 51쪽 자, 풀어보는 게 마지막 과제고, 자, 이게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그 수학 익힘책을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교과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관련된 수학 익힘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 딱 40분이 됐네요. 선생님은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